날 때 찬물에 적신 수건으로 몸을 닦는다. 시원하게, 시원하게. 하나, 둘, 셋. 저는 5입니다. 셋. 저는 5입니다. 아니 우리 아니, 애기 키워보신 아이들 분이- 키우면 우리는 그랬던 것 같아. 계속 애들 찬물 여기 4명인데 애들이. 네, 적셔가지고 닦아준 것 같아요. 애국자 집안. 애국자죠? 왠지 안 지고 싶다. 자, 그러면 이거는 김호중 선생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X죠. 아, X? X예요. 그래요? 근데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 지금 뭐 우리 어렸을 때는 약을 구하기가 어려웠잖아요. 해열제 이런 거. 근데 지금은 실제로 약국도 아니고 일반 그냥 편의점에서도 네. 다 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해열제를. 사실은 이게 물로 닦아주는 거는 조금 맞지 않는 이야기일 수 있다. 우리의 인내력의 문제인 것 같아요. 약을 먹었으면 한 20분에서 30분 있으면 약의 떨어지죠? 효과가 나오거든요. 이게 그동안 우리 엄마들이 마음이 급해. 그래서 실제로 막 얘들 벗겨놓고 찬물에도 넣었다가 또 미지근한 물도 뭐 온도도 똑바로 재지도 않아. 그리고 나서 막 닦아준단 말이에요. 근데 저가 한 번씩 응급실에서 엄마들한테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엄마 혹시 열나면 누가 옆에서 이렇게 수건 갖다 대면 좋냐고. 맞아. 아마 기절할 거예요, 성인들도. 맞아. 오한 근데 되는데. 애들은 막 물잖아요. 그러면 너는 아빠 닮아서 그렇다고 계속 그 이야기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 그건 아빠 닮아서가 아니라 아니 열이 나는 아이한테 미지근하고 찬물이건 간에 갖다 대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사실은 해열제를 적당히 먹였으면 네. 실제로 좀 기다리실 필요가 있다. 기다리고. 혹시라도 그게 없을 때는 미지근한 물로 닦아주시면 일단은 우리가 증발을 하면서 온도를 좀 떨어뜨릴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거는 어때요? 저희 그냥 수건에 물에 적셔가지고 찬물에 이마나 이런 데 올려놓잖아요. 열 떨어지라고. 그것도 그러면 별로예요? 그거는 그 보기에는 참 좋은 그 정성스러운 모습일 것 같아요. 누군가 사진 찍어서 다음에 어렸을 때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줬었다. 만화에 아니, 이렇게 그거는- 달아가지고 여기 주머니 이렇게 우리 따라가는 것도 있잖아요.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던 걸로 난 네. 생각하고 있는데. 조선시대가 아니니까 이제 조금 시대를 좀 빨리 바꿨으면 좋겠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닦아주는 것보다 아이랑 같이 목욕탕 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목욕탕 물은 차갑게 하면 아이랑 못 들어가잖아요. 미지근하게. 적당히 미지근하게 해놓으면 엄마랑 아이랑 들어갈 수 있는데 네. 그게 사실 목욕물이 따뜻하다고 해도 체온보다 금방 떨어지거든요. 맞아요. 그럼 춥지. 그러니까 네. 금방 아이 몸 그 온도도 떨어지게 돼요. 네. 그러니까 같이 들어가서 탕 안에서 신나게 놀면 네. 거기 해열제 좀 먹인 다음에 신나게 놀아주면 네. 30분이면 다 끝납니다. 아니 해열제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럼요. 예. 아, 의사들은 뒀다 뭐 합니까? 좀 병원에 좀 오세요. 좀 먹고 살기 어려운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수님, 응급 상황 중에서 이제 가장 우리가 봤을 때 조금 뭐라 그럴까 겁나는 게 이제 피가 나는 상황, 출혈이 있을 때잖아요. 원래요. 네네. 뭐 배에서도 그럴 수 있고 넘어져서 까져서 피가 날 수도 있고. 네. 근데 이게 피가 나면은 조금 나는 건 괜찮은데, 많이 난. 네, 그리고 내가 피가 나도 내가 놀랬는데 주변에 누군가가 모르는 사람이 다쳐도 피가 나면 이게 약간 이렇게 굳더라고요 그럼. 몸이. 이럴 때는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실제로 그 응급의학과 전문의들 중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혈량성 쇼크. 그러니까 피가 부족해서 사망하게끔 하는 거는 의사로서 자존심이 굉장히 상한다. 이유는 빨리 막아주고 공급해주면 되는 문제인데 네네네. 이거를 왜 못했을까라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혈액 자체를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60kg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3 내지 5리터 정도 있거든요. 혈액이. 근데 그중에 20%만 감소를 해도 조금 상태가 안 좋아지고 30%가 넘어가면 사망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요 양이 빨리 소실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빨리 예측하는 게 중요한데 네. 그때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동맥이냐 정맥이냐 아. 요것이 큰 역할을 해요. 왜냐하면 동맥 같은 경우에는 순식간에 저런 정도의 양이 쫙 빠져나갈 수가 있고 정맥은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 그래서 그 혈관을 빨리 구분해서 지혈을 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동맥, 정맥 이런 거 어떻게 구분해요? 저는 책으로 알아요. 책으로 봤어. 파란색 핏줄은 동맥으로 그려져 있고 그렇지. 빨간 핏줄은 정맥으로 맞아요. 그려져 있었는데 네. 한 번도 본 적은 없어요 실제로. 그걸 어떻게 보겠어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미국의 어떤 그 토크쇼에서 그 이야기를 하던 어떤 의사가 자기는 의대에 들어오기 전에 이 빨간색, 파란색으로 표시될 줄 알았다. 진짜로 해부학 네. 뭐 그 무슨 시체를 보거나 네. 아니면 사람을 보면. 근데 절대 그런 식으로 보이지는 않고요. 동맥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선명한 빨간 피. 예, 빨간 피. 근데
분홍색.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정맥혈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갈색? 암죽색. 예, 예. 그런 색. 뭐 이라고 간혹 생물 우리가- 시간에 배웠어요. 예, 맞아요. 손톱을 따거나 그랬을 때 뭐 죽은 피가 나왔다. 요런 게 사실 정맥혈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게 꼭 죽은 피라고 한 게 아니라 산소가 다 소모된 네. 그런 피죠. 그래서 이제 다시 씻어져 재생돼야 되는 피. 그 정맥혈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한 거예요. 내가 왜 죽은 피야? 사실은 내가 내 역할 다 하고 지금 다시 그 산소를 머금으로 들어가야 될 그렇죠. 피거든. 피인데. 그래서 이제 동맥혈과 그 정맥혈은 색깔로 좀 구분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뿜어져 나오는 정도가 다르잖아요. 굉장히 예, 그렇습니다. 무서워요. 저희도 이제 그 진료 현장에서 하다 네. 보면 주사기에 찔리는 경우가 있어요. 네. 저도 이제 이 두 번째 손가락을 주사기로 빡 찔렸는데 딱 찔리자마자 여기서 펌핑을 하는데 한 이만큼 정도. 정말요? 네, 여기를 찔렸는데도 제대로 불구하고 동맥혈이 터지면 동맥의 혈관이 터지면 이만큼 올라가요. 그래서 이게 사방으로 퍼지니까 네. 여기저기 피가 막 보이게 돼요. 그것도 사실 이렇게 누르면 다 눌려지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럼 놀래잖아요. 그만큼 퍼지게 돼요. 그러니까 동맥혈은 엄청난 속도로 펌핑이 돼서 나오게 되고 정맥혈은 쫄쫄쫄 나오는 형식으로 나오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이게 실제로 우리가 응급실에서 좀 실감나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실감이 아니라 저희한테 현실인데 네. 이게 목에 칼이 찔리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을 이제 약간 지혈이 된 상태로 오셨는데 이거를 확인하다가 피떡이 좀 제거됐는데 근데 또 뭐- 순간적으로 피가 튀었는데 여기 우리 천장을 피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동맥혈이 센 거예요. 이게 이제 심장이 이제 그렇죠. 심장이 펌핑하면서 펌핑을 하면서 올라가는데 그 중에서도 큰 혈관이잖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동맥혈은 이렇게 펌핑 아까 지금 원진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쭉쭉 올라오는 게 보여요. 이렇게. 아무리 작은 그 동맥이어도. 심장은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정맥은 흐르죠 그냥. 네. 쭈루룩. 요런 속도만으로도 동맥혈과 정맥혈을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지혈 방법도 다를까요, 혹시? 여기에 있는 예를 들어서 동맥, 여기 손목이 뭔가 손상을 입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동맥이 문제가 돼서 펌핑을 한다. 그러면 어디를 누르는 게 맞을까요? 여기! 근데 대부분 어떻게 누르냐면 손 전체로 이렇게 눌러버려 이렇게. 근데 이렇게 눌러가지고는 지혈이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손가락 두 개로 정확하게 이 손상 부위에 예. 벌어진 곳. 심장 쪽. 심장 쪽 가까운데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거잖아 동맥은 그러니까 그 손상 부위 위쪽을 꾹 눌러주시면 돼. 꾹. 네, 세게 눌러주시면 실제로 펌핑이 멈추는 걸 보게 돼요. 근데 이 상태에서 뭔가 보니까 스물스물 뭐가 계속 나와. 이건 뭐예요? 정맥혈은 갔다가 오는 혈액이잖아. 밑에서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맥혈은 지혈이 되기가 어려워. 정맥혈은 심장보다 반대쪽. 네. 그쪽을 눌러주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에 손상이 있다. 그러면 요렇게 누르시고 요렇게 눌러주시면 다 눌러지는 거야. 근데 저도 그렇고 주로 이제 특히 주부들이 부엌에서 칼 쓰다가 어쨌거나 이런 데 다치거든요. 아니면 뭐 불에 데였다거나 그럴 때 이제 혼자 있는데 막 진짜 힘들기도 해요. 그래서 막 너무 놀랍고 그러기는 한데 그럼 여기라도 한번 선생님 여기 다쳤다 치고 한번 이렇게 묶어봐 주실래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에 동맥에 손상을 입었다. 그래서 펌핑이 네. 보인다. 그러면 네. 혼자서 이렇게 누르고 병원까지 가기가 너무 거북스러울 때가 있고 네. 아이들이 또 막 난리를 칠 때는 유지가 안 되잖아요. 네. 그럴 때는 이렇게 요런 볼펜 같은 걸로 요런 상태로 이렇게 위에다 대주시고 그다음에 볼펜 대고. 붕대로 잡아주시는 것도 다르고요. 왜냐하면 이 부위만 꼭 눌러주기 때문에. 가로로가 아니고요. 제 생각에는 핏줄이 이렇게 가면 볼펜을 이렇게 대줘야 여기가 눌릴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인대가 이렇게 보이시죠? 네. 인대가 여기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 깊숙이 들어있는 동맥을 누를 수가 없어요. 저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많이 안 보이네요. 어딨니? 네, 요 정도 하나만 딱 대시고 그 다음에 눌리게. 예, 그 상태로 이렇게 감싸주시면 되는데 감싸실 때는 정확한 위치가 틀어지지 않게 해서 이렇게 감싸주시면 꾹 세게 단단하게. 아주 꾹 세게 이렇게 감겨주시면 지혈이 딱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픕니다. 오, 진짜 손 빨개졌어요. 그 정도로 빨개졌죠? 압박감이 예, 있네요. 압박감이 있죠. 우리가 아까 그 주제 영상에서 봤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사소한 습관들이 죽음까지 이를 수 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실제로 일어나나요? 맞아요. 오늘 뭐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이 오늘 알려주시는 내용을 잘 보시고 본인의 평소 습관과 비슷한 게가 있다.
이러면 꼭 좀 알아두시고 고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정말 이게 죽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일상 속의 사소한 습관들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희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죽음을 부르는 사소한 습관이에요. 네.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낮잠을 1시간 반 이상 자면 무엇을 불러올 수 있다. 낮잠을 자면은 어쨌든 쉬잖아요. 우리 그게 몸이라는 건좀 좋다고. 쉬면서 모든 게 조금 깨끗하게 청소도 하고 자면서 맞아요. 모든 걸 다시 회복하는 거거든. 그 유럽 사람들은 낮잠 자는 시간이 원래 있잖아요. 그쵸? 군대에도 오침이 있어요. 잘하고. 아, 낮잠 시간? 네. 오. 그게 다 이유가 있을 텐데 그러면 뭐예요? 이게 왜 정답. 죽음을 부르는 사소한 습관일까? 저도 궁금하네요. 뇌졸중. 뇌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혈액순환이 좋은 그 일반 성인한테 해당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젊은 친구들한테는 낮잠이 뭐겠어요. 그냥 계속 졸리고 먹고 싶고 이러는 거니까. 네, 그건 식곤증이겠죠. 그렇죠. 이제 네. 여기에 해당되는 거는 이제 중년이나 노년 성인들이 낮잠을 오래 잤을 때 뇌졸중을 일으킬 위험이 높다라는 어떤 연구 결과가 있어서 소개를 드리는 거고요. 네. 중국의 뭐 후베이성에서 이런 연구가 있었는데 하루에 90분 이상 낮잠을 자는 사람은 30분 미만의 사람에 비해서 뇌졸중 위험률이 한 25% 높게 나타났다. 또 그리고 밤에 잠을 자는 것도 9시간 넘게 자는 사람이 7시간, 8시간 자는 사람보다 23%더 높았다. 뭐 이런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혈액순환이 좋지 않은 노년 어떤 층에서 이런 잠의 어떤 부분들이 어떤 뇌졸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아. 아니, 잠도 시간을 잘 조절해야 되네요, 그러니까. 그쵸? 낮잠 좀 주무세요? 낮잠 그래도 저 즐기는 편인데 시간이 되면은 낮잠 많이 자는 편인데 그러면 규칙적인 습관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그렇지. 수면도 있을까요? 습관이니까. 네, 수면 습관? 가질 필요가 있죠. 지금 뭐 말씀하셨는데 낮잠을 즐기신다 그랬는데 네. 낮에 1시간 반 이상 자는 사람 거의 없어요. 한 자다 30분 보면 자나? 한 2, 네. 30분, 20, 길어야 길어야. 2, 30분이죠. 저렇게 1시간 반은 저게 낮잠이 아니라 자는 거죠, 그냥. 사실 이런 이제 우리가 수면 습관을 규칙적으로 갖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잠에서 깨는 시간이 규칙적이어야 합니다. 이 주중에는 이제 뭐 일반 사람들이 되게 수면이 부족하니까 이 주말에 몰아서 막 팍 자는 그런 그쵸. 습관을 가진 경우가 많은데 요거 건강을 해치는 나쁜 습관입니다. 또 낮에 졸음이 올 때 차라리 밖에 나가서 햇볕을 많이 쬐면서 산책하면 밤에 훨씬 더 깊은 수면을 취할 수가 있거든요. 이 낮에 햇볕을 충분히 쐴수록 이 밤에 수면 호르몬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멜라토닌, 이 멜라토닌의 원료가 되는 세로토닌이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이건 뭘까요? 이를 잘못 쑤시면 무엇으로 사망할 수 있다. 뭘까? 이를 저 잘못 쑤시면 이렇게 잇몸 같은 데 쑤셔가지고 피 나잖아요. 그러면 감염돼서 사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럼 어떻게 내가 조금 주워 들은 바로 조금 더 얘기해 고차원으로. 보세요. 예. 저 심장 관계가 있습니다. 심장이야. 뭔가 얼핏하고 들었어. 거의 뭐 서당계 삼면이에요. 예. 왈왈. 자, 그럼 정답 한번 볼까요? 네, 뭐죠? 이 이를 잘못 쑤시면, 네. 쑤시면 심내막증으로 내가 사망할 수 있다. 심장 관련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심내막증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뭐예요? 너무 이렇게 힘들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심장을 싸는 어떤 막에 염증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위에서 생긴 어떤 잇몸에서 생기는 그 염증이 왜 심장까지 가지라고 그게 너무 생각하시는데 신기해요. 이게 림파절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게 쉽게 갈 수가 있고 실제로 이하고 심장은 거리상으로 크게 멀지가 않아요. 가깝죠. 근데 쉽게 말씀드리면 치과에서 치료했는데 심장내과로 가는 이런 어떤 질환이 돼버리고 실제로 심장 자체가 또 움직이지 않아서 사망도 할 수가 있어요. 저희는 실제로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심내막증이면 그럼- 심장이 안 움직일 수가 그렇죠. 있어요? 치과적인 치료를 받으셨던 분인데 거기 염증이 생겨서 항생제를 복용하고 계셨지만 이걸로 응급실에 갑자기 사망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심폐소생술을 하고 뒤져봤더니
히스토리상으로 이 치과에서 됐던 이 염증이 네. 심장까지 갔던 경우죠. 실제로 이런 근데 것들이 많습니다. 무슨 관계로 심장까지 가는 거예요? 아까 여기? 말씀드린 대로 네. 잇몸 자체를 이쑤시개나 이런 것들 또는 치료를 받고 뭔가 관리가 잘 안 됐을 때 염증에 의해서 림파선을 통해서 염증이 퍼지게 되는 거죠. 내려서. 그래서 사실은 이것 때문에 치과에서 이쑤시개나 이런 것들 쓰지 말고 치간칫솔 이런 걸 쓰라고 하는데 또 어떤 경우는 치간칫솔이 이쑤시개보다 나은 거에 대해서는 전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치간칫솔 너무 깊게 막 파시는 분들이 계세요. 피나요. 그래서 또 피가 나서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이물질만 제거할 정도로만 좀 쓰시고 그다음에 다른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결국엔 성격의 문제네. 맞아요. 아니 왜 어르신들이 막 그러잖아요. 막. 직성이 예. 풀리는 분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어르신들은 막 네. 꼭 이거 해야만 시원하다고 하니까. 근데 사실 입안에 살고 있는 세균들, 그렇지, 세균이 많아요. 그 세균들이 이렇게 심장까지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세균들이기 때문에 예. 그 입 안에 이미 있는 진지발리스부터 시작해서 요 입안 염증 세균들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혈액을 타고도 심장으로 갈 수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림프구를 타고도 이제 갈 수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 지금 뭐 세게 한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잇몸에 염증이 생겨서 잇몸이 부으면요. 치간칫솔이나 치실을 살살 해도 피가 나요. 피가 나요. 이미 염증이 많이 가 있는 거거든요. 네네. 세게 하지 않아도. 아. 그때는 이미 위험성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빨리 가서 치료를 받는 게 도움이 된다. 아, 알겠습니다. 아, 염증이 문제였네. 자, 그러면은